자, 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어요. 특히 방위산업 쪽에서의 변화는 더 놀라운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트럼프의 태도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전엔 주한미군 철수니 뭐니 협박하더니 이제 와서 한국을 지지한다며 말을 바꾸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분 것이길래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 바로 한국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있습니다. 최근 통일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주한미군보다 핵무기를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믿기 힘든 여론이지만 그러나 사실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선호가 40%인데 반해 핵무기 보유 선호가 무려 44%나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국제정치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트럼프 같은 미국 내 강경파들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완전한 동맹을 지키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자체 기술력으로 핵을 가지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미 의회에선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미 베라 의원의 발언은 국제 정세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한국과의 핵공유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상황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중인 겁니다. 게다가 로저 위커 의원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중러의 핵 확산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미국이 전방에 있는 한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어야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유지할 것이라고요. 미국이 한국과 핵을 공유하자고 한다니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지 않나요? 트럼프 측 인사들도 한국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미 전문가 데니 로이의 말 좀 들어보세요. 한국은 세계 12위권 경제대국이자 조약 동맹국, 동료 민주주의 국가이자 중국과 가까운 이웃 국가이다. 트럼프 캠프는 대만을 지키는 것이 한국을 지키는 것보다 미국 국익 차원에서 확실히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한국이 미국 진영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는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는 것만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바이든이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규모의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 정부도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외교부 관계자의 발언을 접해보셨나요?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동맹을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협상에 대한 내부 논의를 최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철저히 준비하겠다, 트럼프의 돌발 행동에 대한 대책과 시나리오도 마련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러시아가 한국을 겁박하려 들자 우리 외교부는 강경하게 대응해 그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러시아의 자하로바 대변인이 한국의 성급한 조치가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협박하자 우리 외교부는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면 한러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러시아 측이 먼저 실수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러시아 측이 북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답게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이런 당당한 모습 정말 통쾌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토 사무총장까지 한국 편을 들어주고 나섰습니다. 나토 수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자위권을 행사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합법이라면서 한국은 첨단 방위산업과 고급 역량을 갖추고 있다? 대규모 탄약도 보유하고 있고 이밖에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의 엄연한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가 현재 대한민국의 편에 서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방위산업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군 고위 당국자가 한국과 미국의 방위산업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발표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세계 최강 미군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과 공동으로 손을 잡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그룹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 조선소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미 동부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 해군 기지 바로 옆입니다. 미 정부 기관의 발주를 받아 수행할 자격을 가진 조선소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대사건이죠. 미 해군 장관 카를로스 델토로는 이 인수를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미국의 새로운 해양 전략에 있어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어요.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미 해군에게 한국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미 육군도 한국과 손잡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미 육군 고위 인사인 더글라스 부시는 한미 군대가 긴밀히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방위산업도 같은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제조 강국 중 하나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이렇게 구애하는 걸 본 적 있나요? 왜 미국이 이러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두 전쟁을 지원하느라 미군이 쓸 포탄도 부족한 지경이 됐거든요. 거기다 차세대 자주포 크루세이더 개발마저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미 육군도 100% 자체 개발은 포기하고 해외 동맹국과 협력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 대상이 바로 우리나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력 덕분입니다. 특히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우리에게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 중에서 합동화력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미국이 포기한 아스널십 개념을 우리가 완성시킨 겁니다. 함체 앞부분에 KVLS-1 수직 발사기 48기, 함체 중앙에 이보다 큰 KVLS-2 수직 발사기 32기, 그 뒤에 대형 탄도미사일 등을 탑재하는 수직 발사기 15기, 그리고 함체 뒷부분 갑판에 기립형 대형 수직 발사기 4기 등등 크고 작은 수직 발사기 99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쓸 틈도 없이 제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합동화력함에는 내비지-HOST라는 첨단 체계도 탑재됩니다. 무인 전투정과 무인기를 운용해서 생존성과 전투력을 높인 거죠. 미국이 꿈꿨던 진정한 아스널십을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한국이 선도하고 미국이 따라오는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미국의 작은 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대등한 파트너,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앞서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과 군사 기술 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방심해선 안 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 북한과의 관계 등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방위산업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책임 있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의 선택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강해졌다고 해서 안보를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현명하고 강력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건 모두 국민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우리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단결된 힘으로 더 큰 도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더 높아져야 합니다. 단순히 군사 강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진정한 강대국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를 놀라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의 뜨거운 감론을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뜨겁게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